2025년 1월 2일 마감 및 종목 분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로봇주의 하루죠. 그 외에 좀 확인을 좀 해보기 전에 시장 상황 먼저 체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는 약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기관과 외국인이 동반 매도가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이고요. 물론 전일 대비 소폭 상승은 하고 있는 모습이지만 다행인 건 2390포인트가 지지선이었는데 이 지지선을 깨고 내려가지는 않는다라는 거. 이게 그나마 다행이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환율 문제였죠. 1470원 위로 올라왔다가 현재는 1466원으로 환율이 소폭 줄어드는 모습이었습니다. 코스닥의 경우는 외국인이 1349억 매도를 하는 반면에 기관에서는 188억 매수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 코스피든 코스닥이든 개인들이 다 매수를 하고 있는 모습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685포인트,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686.5 이 정도 되겠죠. 여기가 지금 단기적인 저항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게 돌파를 해야지만 다시 한번 700포인트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결국은 크게 로봇 관련주 위주로 오늘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 그것 때문에 반등이 나오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섹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말씀드렸던 대로 로봇 관련주가 상승을 하고 있죠. 삼성전자, 예전에 그 작년인가요? 재작년에 레인보우틱스를 인수를 했잖아요. 그러면서 최대 주주로 등극을 했습니다. 삼성전자에서 보게 되면 393만 5,814주를 2,674억에 양도를 했죠. 이게 이제 전체가 2025년 2월 17일 날 진행이 되는 거고요. 삼성전자는 보유 중인 레인보우틱스 주식에 대해서 콜옵션, 사전에 정한 가격에 살 수 있는 권리를 행사를 했고요. 2월 콜옵션 행사가 마무리가 되게 되면 양수도가 완전히 마무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지분율이 14.7%에서 35%로 증가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삼성전자의 재무제표상 자회사로 편입이 된다라는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오늘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상한가를 가는 모습이었고요. 그 외에도 오늘 상한가 간 종목이 로봇 관련주만 보게 되면 한 3, 4개 정도가 됩니다. 그 외에도 엔비디아가 지금 상반기 휴머노이드 로봇용 소형 컴퓨터 최신 버전 제슨 토르를 출시할 것으로 예정이 되고 있고요. 테슬라라든가 오픈 AI 이런 글로벌 업체들도 역시 휴머노이드 로봇 개발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025년에는 앞서 양자 컴퓨팅이 이슈가 될 거라고도 얘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 안에서 수익 나는 종목들이 뭐가 있는지를 좀 체크를 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오늘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상한가를 기록을 했고요. SBB테크도 아까 상한가를 기록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외에 하이젠 RNM도 상한가를 기록을 했고요. SP 시스템즈도 상한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들 다 찾아봤어요. 과연 실적이 나오는 게 있냐? 그걸 다 찾아봤더니 오늘 또 이슈가 되고 있는 게 두산 로보틱스잖아요. 두산. 근데 얘네가 실적이 2026년부터 흑전이 됩니다. 흑전이 되는 거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역시 내후년 본격적인 실적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종목들을 싹 뒤졌더니 체크가 된 종목이 뭐가 있었냐면, 정리를 좀 해놨는데 아이고 이런 2025년에
오늘 관심 종목으로 세팅한 종목이긴 하지만 고영이 4분기 실적이 좀 좋아지고요. 코인테크가 올해 실적이 좋아집니다. 그 외에는 실적이 나오는 게 없어요. 실적이 없다라고 쭉 나와 있죠. 그리고 2025년 실적을 체크를 좀 하셔야 되는데 2025년에도 실적이 나오는 종목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고영이 괜찮다라고 보고 있고요. 코인테크도 타이밍에 나올 만한 종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요거는 제가 좀 이따가 관심 종목에 들어가 있으니까 다시 한번 언급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됐든 지금 로봇주는요 기대감이에요. 기대감이고 2026년부터 흑전되는 종목들은 많다. 근데 2025년에는 그러면 주가 안 가냐? 아니요. 기대감으로 간다. 기대감으로 간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럼 이 기대감 안에서 실적이 나오는 종목 위주로 좀 보시는 게 더 안전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게 아니면 실적이 안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대장주 위주로 접근을 해라. 이렇게 정리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로봇주는 좀 이따가 실적 좋은 종목 2개 뭔지 다 말씀을 좀 드려놨는데 실적까지 좀 체크를 하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전력설비 관련주가 오늘 올라가고 있어요. 2028년까지 미국 데이터 센터 전력 수요 성장 지속 전망에 수혜 기대감이 형성이 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NH투자증권에서 리포트를 냈습니다. 2028년까지 미국의 데이터 센터 전력 수요가 연 평균 13%에서 27% 정도 성장할 것이다라고 얘기가 나왔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두산 에너빌리티, HD 현대일렉트릭, LS일렉트릭, 산일전기, 그다음에 대한전선, 뭐 가온전선 이런 종목들의 미국향 수출이 늘어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많이 올라가기는 했죠. 많이 올라가기는 했는데 뭐 또 그 중에서 그만큼 실적이 더 나온다라고 하면 향후 실적을 미리 선반영을 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종목들 많이 올라가 있어서 뭐 접근하기에는 좀 부담스럽긴 한데 단타로는 매매를 하셔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외에 조선기전제 관련주가 상승을 하고 있는데 뭐 올라가는데 소폭 올라가고 있어요. 소폭 올라가고 있습니다. STX 그다음에 HD 한국조선해양 뭐 하나오션, 삼성중공업, HJ중공업 이게 한 1% 정도 상승을 하고 있고 뭐 현대미포라든가 뭐 HD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는 1% 미만 상승을 하고 있다라는 거 참고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얘기가 나오는 게 PER 3배에서 4배 정도 수준까지 올라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조선으로 보게 되면 굉장히 높다라고 해석은 좀 할 수는 있겠지만 뭐 내년에도 실적이 긍정적으로 나온다라고 한다면 그 이상 갈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선 기저제 뭐 이전에도 말씀을 좀 해드렸지만 차라리 ETF 보자라는 말씀을 해드렸죠. 그렇죠? 그래서 어떤 ETF인지까지 말씀을 좀 해드렸는데 혹시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저는 그거 관심 있어요. 솔 조선 탑 플러스. 솔 조선 탑 3 플러스. 저는 이 종목 관심을 계속 가지고 있다라는 것도 말씀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외에 화장품 KBT 글로벌 점유율 확대 순항 전망에 수혜 기대감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하나증권에서는 리포트가 하나가 나왔나 봐요. 그래서 상반기까지는 달러 원 환율 우호 종목 중심으로 봐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얘기하는 거는 실리콘투 그다음에 CNC 인터내셔널 아모레퍼시픽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CNC 인터내셔널이 탑 관련주죠. 왜냐면 실리콘투는 그만큼 주가가 많이 올라갔고요. 아모레퍼시픽은 어떻게 됐든 지금 중국 쪽의 매출이 좀 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은 그 외에 관련된 종목 중에서 아직 못 올라간 종목 요거를 좀 세팅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제가 보고 있는 건 CNC 인터내셔널 저는 관심을 가지고 있고요. 클리오도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클리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관심 갖고 있는 건 아이패밀리 SC. 요 세 종목 관심을 좀 가지고 있다라는 거 말씀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영상 콘텐츠 중에서는 오징어 게임 2가 글로벌 흥행 지속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나오자마자 혹평이었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1위를 다시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시즌 2의 예상 수익이 1조 5천억으로 추산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관련된 종목들이 오늘 상승을 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자동차주가 상승을 하고 있는데 오늘은 크게 코스피 쪽으로 보시게 되면은요, 딱 세 테마, 섹터, 산업 이렇게 보시면요, 기계 관련이에요. 기계 쪽에서는 뭐 앞서 말씀을 해드렸던 전력설비 전선 관련주고요. 그 외에는 좀 이따가 말씀을 해드리겠지만 방산업체도 기계로 들어가죠. 그 외에 로봇도 역시 기계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기계 관련주 섹터들이 좀 상승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외에는 조선자동차입니다. 근데 앞서서 조선 얘기를 좀 해드렸고요. 자동차로 보시게 되면 현대자동차그룹 전기차 모델 5종이 미국 정부의 보조금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는데 이렇게 보조금을 받게 된 이유가 미국 현지 생산을 시작하기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오닉 5, 아이오닉 9, 기아 EV6, EV9, 제너시스 GV70 요 5개가 지금 보조금을 받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자동차 대표주라든가 부품주들이 상승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외에 방위산업 얘기를 잠깐 제가 해드렸는데 정부에서는 방위산업 수출 지원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신수출 사업으로 육성하겠다라고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수출 지원 예산을 지난해 2조 1천억에서 올해 2조 9천억까지 편성을 했고 방산 펀드도 신설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서 이쪽 관련주들이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크게 아까 말씀을 해드렸던 대로 기계, 전선 설비, 그 다음에 방산, 그 다음에 로봇 이런 종목들 위주로 상승을 하고 있고 조선 자동차가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2차 전지는 하락을 여전히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제약주 지난 화요일이었죠? 월요일이었죠? 월요일날 뭐 상승을 하는 모습이었는데 오늘은 좀 약세를 보여주고 있고 체포영장 집행이 되고 있죠. 1월 6일. 근데 모르겠습니다. 이때 아마 변동폭이 저는 굉장히 좀 크게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거에 따라 아마 또 다른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정치 인맥주라든가 정책 관련주가 상승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이 동시호가 진입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그 외에 뭐 말씀을 좀 더 해드릴 게 있나 보면은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가 약세를 좀 보여주고 있고요. LG에너지 솔루션은 소폭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근데 삼성 SDI는 3%대 약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현대 일렉트릭 말씀을 해드렸고 하나 시스템이 좀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대한전선 상승을 하고 있고요. 현대 모비스, 현대 로템, 에어로스페이스 이거 다 방산 기업이죠. 그다음에 중공업 쪽으로 보게 되면 HD 중공업, 하나오션, 삼성중공업이 상승을 좀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HL만도 자동차 부품주죠. 그 다음에 S&T 다이내믹스는 방산주고요. 오늘은 말씀드렸던 대로 제약 쪽이 약세를 좀 보여주고 있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LG화학이나 SK이노베이션도 역시 약세. SKC만 소폭 4% 상승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한국콜마가 소폭 상승하고 있습니다. 생명, 화재, 손보 다 파란색이고요. 두산 로보틱스, 그 다음에 두산 에너빌리티, 건설기계, 엔진 뭐 이런 종목들 좀 상승을 하고 있고 한미반도체가 유일하게 한 5% 정도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금속 쪽에서도 보게 되면 LIG 넥스원이 상승을 하고 있고요. 풍산, 한국카본도 역시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증권 쪽에서 보게 되면 하나투자증권, 이거는 뭐 비트코인 이슈 때문에 상승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섬유유복 쪽에는 FNF가 상승을 하고 있다라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코스닥 쪽으로 또 확인을 해 보시게 되면 에코프로비엠, 신성, 델타테크, 그다음에 휴젤, 셀트리온, 제약, 에스트팜, 파마리서치, 오늘은 조금 다른 모습이죠. 제약 쪽이 좀 약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뭐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상한가를 기록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외에 고영이 로봇 관련주고요. 태성, 피롭틱스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 아이패밀리 SC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화장품 중에 관심 있는 종목 중에 하나더라고. 그다음에 동성화인텍, 상하프론테크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다음에 SNS텍, JNTC, 비추르셀, 가온칩스, SPG 뭐 이런 종목들이 상승하고 있고요. 의료 정밀기기 쪽으로도 일부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움직이고 있네요. 모트렉스, 삼현, AP위성, 일승, 이노스페이스, 방산, 그 항공우주도 좀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종목까지 좀 다 체크를 해드렸고, 자, 오늘 ASR 거 확인을 좀 해보시게 되면 빠르게 이 종목을 다 체크를 좀 해볼게요. 빠르게 이 종목 다 체크를 좀 해보고, 왜냐면은 내일부터 뭐 새로운 종목들이 뭐 이번 주에는 계속 얘기를 해드릴 수가 있겠죠. 내일까지 12월 달에 언급을 해드렸던 종목을 다 정리를 좀 할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1월 달에 뭐 새롭게 들어오는 종목들 다시 한번 편입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오늘 이 종목들 다 얘기를 해드리고 내일까지 다 얘기해드리고요. 이제 12월 달에 관심 종목은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픈했지는 아마 내일 관심 종목으로도 다시 한번 들어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5,000원 돌파를 하게 되면 오픈엣지는 12월에서는 없앨 거고요. 1월로 딜레이를 해서 진행을 좀 할 예정이니까 오픈엣지 15,000원 돌파 확인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DIT는 뭐 큰 폭으로 상승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동시호가 전에 그러니까 한 3시쯤에는 플러스로 움직이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오늘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전일보다 거래량은 동반되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지금 보시게 되면은 11,800원대까지는 조정 가능성이 있습니다. 11,800원대까지 조정 가능성이 있으니까 참고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리노공업 반도체 쪽으로 보게 되면 리노공업이 오늘 2%대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전 저항이 여기였죠. 그래서 205,000원 돌파 여부가 중요하다라고 좀 얘기를 해드렸고요. 만약에 이게 205,000원을 돌파를 하게 되면 12월 달에는 제외를 하고 205,000원을 돌파하는 1월 달에 관심 종목으로 다시 넣어 놓을 테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삼성전기 121,000원이 지지선이었어요. 121,000원이 지지선이었고 여기였습니다. 여기 소프 위에 여기. 그래서 이때는 반등 나올 가능성이 높았던 가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행히 거기에서 좀 반등이 나오는 모습이었습니다. 특별한 이슈는 삼성증권에서 리포트가 하나가 나왔네요. MLCC 경쟁사와 가격 경쟁 위협이 직접적으로 다가왔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4분기 실적이 되게 좋을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막상 까보니까 좋지 않을 것으로 지금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것 때문에 13만원에서 조정을 좀 받아주고 있는 모습인데 근데 올해보다는 내년을 기대를 한다. 죄송합니다. 작년보다 올해를 기대를 한다라고 한다면 뭐 삼성전기는 모아도 괜찮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대덕전자는 지금 뭐 상승하고 횡보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횡보하고 있는 모습이고 14,900원 이탈하지 않으면 들고 가셔도 괜찮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은 16,500원 돌파하게 되면 다시 한번 상승으로 추세가 전환되기 때문에 지금은 그냥 지켜보셔야 된다라는 거 말씀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덕산네오룩스는 원래 27,000원 조금 더 하회 한 26,800원이면 뭐 이중 바닥이 형성되고 지지가 나오는 가격이기 때문에 매수해도 되는 그런 타이밍이었고요. 두 번째로 보게 되면은 단기적인 지지가 형성이 되어 있는 가격이 27,600원이에요. 근데 오늘 시장이 약세를 보이다가 상승을 좀 하고 있는 모습인데 27,600원 위에서 마무리되게 되면 굉장히 좋겠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만약에 27,600원 밑으로 마무리가 된다 그러면 내일까지 좀 체크를 해 보셔야 된다라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코스메카 코리아 화장품주 괜찮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리포트에서도. 그쵸? 다만 이제 저항을 돌파를 좀 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저항 부근에서 놀고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이 저항을 돌파를 하게 되면 1월달에 관심 종목으로 다시 체크를 좀 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레이크 머티리얼즈 조정을 좀 받아주고 있는 거고요. 2차전지 관련주죠. 오늘 저가 이탈하게 되면 정리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저가가 얼마였냐? 1750원이었습니다. 17,750원, 1750원 이탈 시 정리 이렇게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탑 엔지니어링 탑 엔지니어링은 상승 계속 이어지고 있죠. 움직일 때마다 도지를 좀 잡고 있는 모습인데 이거는 단기 급등이 나와서 저는 윗꼬리가 달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상승이 유지되고 있으니까 홀딩 지속적으로 해봐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DI 괜찮죠? 지지가 나와야 될 곳이 14,000원입니다. 14,000원은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오는 가격이고요. 현재 시점에서는 괜찮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PSK 홀딩스 손절가 최종은 3,500원 33,500원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전에 좀 비중 축소는 36,000원입니다. 그 전에는 괜찮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고요. 마지막으로 코츠 테크놀로지가 오늘 관심 종목으로 들어왔는데 저항이 이렇게 있었거든요. 이 저항을 오늘 돌파를 하는 모습이 나타나서 관심 종목으로는 12월 26일 이때 관심 종목으로 넣었다가 오늘 매수 타이밍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상승 기대를 좀 해보도록 하겠고, 다만 이제 코츠 테크놀로지 단점을 하나 말씀을 해드리자면 상장 주식 수 보게 되면 1000, 만, 10만, 100만 그쵸? 500만 주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거래량 자체가 그렇게 많지는 않다라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종목들 다 말씀을 좀 해드렸고요. 이 네 종목 보고 마무리 시황 체크 다시 한번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삼익 THK 삼익 THK가 로봇주거든요. 로봇주입니다. 매년 실적은 영업이익이 흑자전환이 돼요. 흑자전환이 되는데 뭔 문제가 있냐면 그렇게 주가가 엄청 변동을 하지는 않습니다. 올해도 역시 흑자전환은 어떻게 되든 진행이 될 것 같은데 이게 인위적인 주가 상승이 아니면 그렇게 주가가 변동폭이 크지는 않다. 다만 지금 삼익 THK는 로봇 관련된 이슈가 부각이 되면서 올라가는 모습이고요. 지금 기준으로 보게 되면 두 개로 나눠 보셔야 돼요. 두 개로 나눠 보셔야 되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9,200원에서 9,400원 사이에 매수해요. 매수를 할 거면 이때 매수를 해야 된다. 자, 그게 아니라면 만원이죠. 만원 돌파 시에 매수를 해야 된다. 만원 돌파 시. 단
손절가는 9,400원, 9,200원까지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변동폭이 좀 크다라는 얘기예요. 변동폭이 크기 때문에 비중을 그렇게 많이 실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비중을 더 실겠다 생각을 하시면 요런 모습이 나오잖아요. 요런 모습이 나오게 되면 그때는 비중을 좀 실어도 됩니다. 왜냐하면 손절가가 이렇게 올라갈 거기 때문에, 손절가가 이렇게 올라갈 거기 때문에 이때까지 조금 기다려 주셔야 됩니다. 이때까지. 그래서 만약에 10,000원에서 11,100원 돌파를 하게 되면 매수해도 괜찮겠지만, 그 다음 중요한 건 9,200원에서 9,400원이 손절가가 되는 거고, 두 번째 상승하고 조정받고 만약에 10,000원에서 11,100원이 지지선이 되면 그때는 추가적인 매수 진행을 해도 괜찮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코인테크가 올해 실적이 사상 최대였습니다. 올해 실적이 사상 최대였어요. 근데 올해 주가가 계속적으로 빠졌거든요. 근데 이렇게 빠지는 이유가 몇 가지가, 한 가지죠, 한 가지. 한 가지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것도 LFP 양극재 이슈가 있거든요. 즉 2차전지 관련주입니다. 근데 2차전지 관련주 외에도 지금 자율주행 로봇 관련주 이슈가 좀 있거든요. 그런데 주가는 실적에 상관없이 많이 하락을 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게 실적이 지금 나오고 내년에도 실적이 더 좋아질 걸로 예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보시게 되면 코인테크라고 있죠. 그래서 영업이익이 좀 늘어났고요. 당기순이익도 지배주주로는 좀 늘어났습니다. 우리는 지배주주 순이익을 보셔야 되는 거니까. 그리고 내년 보게 되면, 올해죠. 죄송합니다. 자꾸 이게 1월 2일이다 보니까 매출 늘어나고 영업이익도 소폭 늘어납니다. 그리고 당기순이익도 이렇게 늘어나죠. 근데 2차전지라는 이슈 때문에 주가는 쭉 하락을 한 거죠. 주가가 쭉 하락을 한 거죠. 그런데 이제는 로봇 모멘텀이 존재를 하고 실적까지 좋아진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그냥 보수적으로 본다라고 가정을 하면 26,000원대까지는 올라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이 점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단기는 아니겠죠. 역시 중장기로 보셔야 된다라는 거. 그 다음에 고영이 올해 실적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습니다. 2023년 대비해서 주가가 하락을 했어요. 근데 2025년, 그러니까 올해죠. 올해 같은 경우는 작년보다 나아요. 작년보다 낫다. 그래서 일단은 뭐 단기적으로 보신다라고 하시면 9,600원 그때까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11,400원 목표가 조금 낮춰보죠. 안전하게. 11,200원이 그 다음 목표가가 된다라는 거. 매수 타이밍 8,700원입니다. 8,700원 매수해서 1차 목표가 9,600원, 2차 목표가 11,200원까지 끌고 가시면 될 것 같고요. 손절가는 한 4% 잡고 대응을 하시면 된다라는 거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영도 실적을 한번 체크를 해볼까요? 뭐 말씀해 드렸던 대로 2023년에 실적 안 좋았죠. 그러니까 2021년부터 실적이 계속 하락을 하고 2024년에 바닥을 찍고 2025년에 턴어라운드가 되는 그런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로봇주는 아닌데요. 로봇주는 아닌데 인텔리안 테크를 조금 관심을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2024년에 적자였어요. 근데 이게 적자고 2025년에 흑자라고 해서 바로 올라가지는 않을 거예요. 이 실적이 확실하게 좀 나오고 바닥을 잡아주고 그 다음에 새로운 흐름이 나온 다음에 주가가 올라가는 거지, 무조건 뭐 2025년에 실적이 좋아지니까 그때부터 오른다, 그건 아닙니다. 단 그건 있겠죠. 실적이 적자라고 인식이 됐고 그게 주가에 반영이 되어 있으면 그 다음부터 올라갈 수는 있겠지만, 일단은
현재 상으로는 2024년 실적은 그렇게 좋지는 않다라는 거. 단 긍정적인 거를 좀 얘기를 해드릴게요. 여기 실적 보게 되면 그 얘기를 지금 해드리는 거죠. 다만 2025년의 실적은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을 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4분기 실적이 흑자 전환되기 시작을 합니다. 4분기. 그래서 본격적으로는 2분기 실적이 엄청나게 좋아질 거로 예상을 하고 있으니 이 점까지 좀 체크를 해 주시면서 매매에 임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인텔리안 테크까지 말씀을 좀 해드렸습니다. 시장 뭐 환율이 그렇게 좀 안정화가 돼야 되는데 그게 좀 안타깝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해드리고 싶고, 코스피는 음봉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전일 대비 0.02% 하락한 모습이고요. 그나마 코스닥은 686.5 돌파를 해서 다행이긴 한데 이거 내일 조정 가능성 있겠네요. 내일 조정 가능성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 체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미국 일단은 오늘 2025년 첫 거래일 장 마감을 했습니다. 실적 주로 확인해 보셔야 돼요. 2025년 녹록지 않다라고 계속적으로 좀 얘기를 하고 있으니 그 안에서 그나마 버틸 수 있는 건 실적이 급격하게 좋아지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종목들을 계속적으로 찾고 발굴하셔야 됩니다. 그 외에는 뭐 제가 실적 좋아진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 계속 좀 체크를 해 놓으셨다가 매매하시면 된다라는 것까지 말씀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그 아마 한 종목씩 올리는 그런 종목이 있을 거예요. 그런 종목은 실적 전반적으로 작년 대비해서 엄청나게 좋아지는 종목 위주로 좀 많이 세팅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 종목들도 체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머니프리웨이 모웨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